23년 6월 모의고사 살펴보러 갈게요. 18번부터 21번 제목은 소현성록이라고 해서 고전소설이고요. 문학 나오면 항상 봐야 되는 문제들 있죠. 21번 보러 갈게요. 음모 모티브는 누군가가 음모를 꾸미고 있어. 인물의 욕망을 실현하기 위해 음모를 실행하는 이야기담이다. 음모 진행 과정에서 환상적 요소가 사용되기도 하고 조력자가 등장해 음모자를 돕기도 합니다. 음모가 실행되면 서사적 긴장이 고조되는데 당연하지. 음모자의 욕망 실현이 지연되면서 계획대로 안 되네. 서사적 긴장은 일시적으로 이완될 수도 있다. 이때 음모자가 또 다른 음모를 꾸미거나 결국 음모의 실체가 드러나면 죄상에 대해서 처벌이 됩니다. 결국에 소현성록 요 지문에선 누군가가 음모를 꾸미고 있고 음모의 환상적 요소나 조력자 있다는 얘기, 음모가 일시적으로 이완되는 부분, 결국엔 처벌을 받습니다. 그러니까 누가 나쁜 놈이고 착한 놈인지 찾으러 가면 되겠죠. 앞으로 넘어올게요. 하나의 인물을 중심으로 해서 세 부인과 여러 인물들이 겹쳐져 있기 때문에 우선 인물들 간의 관계를 파악해두면 이 소설은 다 이해하는 거지. 아버지가 있죠. 어머니가 있어요. 어머니는 양부인이라고 나올 거고, 특히 이 소설에서는 집안에 있는 여성들이 각각 거처에 있는 집이 이름이 있어. 그래서 양부인이 살고 있는 집은 취생전. 아버지와 어머니 사이에서 아들 하나가 나오죠. 근데 아들만 나오는 게 아니라 누나가 한 명 있지. 누나 소부인. 소부인이 사는 곳은 운취각. 다음 소부인 동생에게 있어서 상서라는 인물이 나올 건데요. 여기 얘 이야기하는 겁니다. 상서는 부인이 셋입니다. 첫째 부인은 화씨, 둘째 부인은 석씨, 셋째 부인은 여씨. 그리고 각각 또 거하는 거처가 다르기 때문에 화씨가 거하는 곳은 노군당, 석씨가 있는 곳이 벼군당, 여씨가 있는 곳이 청운당. 여씨가 여기에서의 이 나쁜 놈으로 나오는데, 이 나쁜 놈, 일 꾸미고 있고 뒤에 나와 있는 음모를 꾸미는데 도와주는 종들이 있는데 개성이, 미양이 요렇게 나오는 거고, 얘네들이 나쁜 놈이고 음모를 꾸미는 애들이다 라고 이제 시작하시면 되겠네요. 자, 이제 본문 보러 갑시다. 화면 글씨가 너무 빡빡하죠. 조금 키워놓고 시작할게요. 상서의 셋째 부인 여씨는 나쁜 놈이라고 그랬죠. 그래서 미리 체크하고 갑시다. 둘째 부인 석씨의 행실과 마음씀이 매사 뛰어남을 보고 마음속에 불평하여 생각하기를, 여씨는 석씨에 대해서 뭐 하고 있어? 지금 질투하고 있지. 이 사람이 있으면 내게 상서의 총애가 오지 않으리라 하여 좋은 마음이 없더라. 방금 밑줄 친 부분이 여씨가 석씨를 미워하는 이유 정도 되겠죠. 날이 늦어져 모임이 흩어진 후 상서의 서모 석파가, 서모면 아버지의 첩입니다. 아버지의 첩. 그러네. 위에 족보에서 하나 안 그렸었네. 위로 올라오셔서 족보. 아버지가 첩이 하나 있죠. 석파. 약간 생각이 깊지 않고 행동이 조금 가벼워. 서모 석파가 청운당에 오니 여씨가 말하기를, 석부인은 실로 적강선녀라. 석부인 너무 예쁘죠. 상공의 총애가 가볍지 않으리로다. 석파가 취해 실언함을 깨닫지 못하고, 석파는 술에 실언하고 있어요. 성격이 어떻게 신중하지는 않아. 그리고 지금 방금 읽어본 요 대사에서 여씨가 요렇게 이야기한 이유는 누가? 상서가 석씨를 어떻게 생각하는지 떠보기 위해서 그렇죠.
그래서 상서가 둘째 부인 석씨를 어떻게 생각하고 있는가, 어떻게 생각하는지 떠보는 거지. 그랬더니 요거에 석파가 낼름 넘어가서 석부인은 비단 얼굴뿐만이 아니라 덕행을 겸비하여 시모이신 양부인이 더욱 사랑하더라. 바로 이 대사 덕분에 여씨의 질투가 점점 심해지겠지. 맞아. 여씨의 질투를 자극하고. 이때 석씨가 석파를 청하자 석씨가 석파를 이제 초대한 거지. 석파가 벽운당에 이르러 웃고 말하기를 어머 둘째 나를 불러 무엇하려 하느뇨? 내가 석부인이 받은 총애를 여부인에게 자랑을 했어. 여기 위에 보시면 셋째 여씨가 석파한테 석씨 참 괜찮죠? 라고 이야기했더니 석파가 말하기를 그럼 양부인이 석씨 엄청 좋아하지 라고 여씨한테 얘기한 걸 석씨한테 다시 얘기해 주는 거지. 내가 여씨한테 가서 석씨 너 자랑하고 칭찬해 줬어. 그런데 석씨가 내키지 않아서 당부하기를 왜 그랬을까? 안 그래도 여씨 성격 알고 있는데 여씨를 자극할까봐 염려하고 있는 거지. 그래서 내키지 않아서 당부하되 아우 그런 말은 하지 마세요 라고 했더니 석파가 웃더라. 아직 술이 들겠나 보죠. 여씨의 거동이 점점 아름답지 않으나 양부인과 석씨는 내색하지 않았더라. 셋째 얘 잘못 들였어. 세 번째 부인 잘못 들였는데 그냥 일단 말은 하지 않고 가만히 내비두고 있어. 하루는 상서가 문안 후 천운당에 가봤더니 천운당 누구네였지? 여씨방이었죠? 헷갈리면 그냥 여씨 이렇게 써놔. 여씨를 찾으러 갔는데 여씨는 없고 노군당이면은 누구 방이었었더라? 화씨. 첫 번째 화씨방이죠. 희미한 달빛 아래 여씨가 난간에 엎드려서 어머 유저 뭐하고 있는 거야? 화씨의 방을 엿듣는지라 세 번째 여인이 첫 번째 정실 부인의 방에 가서 몰래 얘기를 훔쳐 듣고 있어. 도로 청운당에 와서 시녀로 하여금 청하니 여씨가 데리고 있는 시녀한테 야 가서 여씨 데려와라 라고 얘기했더니 여씨가 급히 돌아와 상서가 정색하고 문왈 어떻게 뭐하고 있는지 다 알면서 물어보는 거죠. 부인은 깊은 밤에 어디 갔더뇨? 여씨가 대답하기를 문안 후 소부인의 운취각에 갔더이다. 소부인이면은 누군데? 상서의 누나지. 네, 당신 누나 보러 인사하러 갔었어요 라고 이야기를 하면서 상서의 의심을 피하려 변명하고 거짓말하고 있는 거지. 상서는 본래 사람을 지극히 도로 가르치는지라에다가 밑줄 바로 요 부분이 뭐예요? 서술자가 개입한 부분 인물 성격에 대해서 직접 제시해주고 있다. 혼내지 않고 도를 가르쳐 책망하며 말하기를 부인이 여자의 행실을 전혀 모르는지라 무릇 여자의 행세 하나하나 몹시 어려운지라 어찌 깊은 밤에 분주히 다느리오. 더욱이 다른 부인의 방을 엿들음은 직접 목격한 이야기를 전해주고 있지. 너 첫째 부인 화신의 방 훔쳐서 뭐 듣고 있는 거 내가 다 봤거든. 금수의 행동이라. 금수 짐승의 행동이다. 전일만한 사람이 있어도 전혀 믿지 않았더니 화씨가 이상한 짓하고 여자로서 지켜야 할 도리를 지키지 않고 이상하고 못된 짓하고 다녀요 라고 들은 적이 있어도 전혀 믿지 않았는데 내 눈에 3번이나 네가 잘못한 걸 봤더니 비로소 그 말이 사실임을 알지라. 남의 말 믿지 않고 본인이 본 것으로 어떻게 판단을 하는 아주 신중한 성격이죠.
대사를 통해 신중한 성격임을 보여주고 있다. 간접 제시. 부인이 다시 이 행동을 말고 과실을 고쳐 나와 함께 늙어갈 일을 생각할 것이다. 하며 기세가 엄숙하니 여씨가 크게 부끄러워하였었다. 그럴 수밖에 없지 뭐. 아무튼 지가 잘못한 걸 알기는 알았나 봐요. 이후 여씨 밤낮으로 생각하더니 문득 옛날에 강충이라는 자가 저주하여 한무제와 그의 아들 다음 황제가 될 여태자를 이간질했었던 일을 떠올리고 저주의 말을 꾸며 취성전을 범하니 일이 치밀한지라 뉘 알리오. 일이 치밀한지라 뉘 알리오. 여기도 서술자의 개입이 드러난 부분이죠. 취성전이면은 양부인이지. 일일은 하루는 양부인 취성전에서 양부인이 일찍 일어나 앉아 있으나 석씨가 마침 병에 나서 무남에 불참함에 오케이. 그래서 나쁜 여자 여씨가 이것이 기회다 라고 생각을 하고 있는 거겠지. 바로 요 부분은 모함을 꾸미기에 아주 적절. 나쁜 년에게 기회가 왔어. 시녀 개성에게 청소를 시키니 개성이면은 누구? 여씨의 조력자 역할을 하겠죠. 청소시키니 개성이 짐짓 침상 아래를 쓸다가 갑자기 봉한 것 뭔가 편지를 하나 얻어내며 바로 요게 음모지. 수작 부리고 있는 거죠. 큰 소리로 알지 못하겠도다. 누가 잃은 것인고 필연 동료 중 잃은 것이니 임자를 찾아주리라 하고 스스로 혼잣말을 하는데 혼잣말이지만 사실은 다 들으라고 하는 소리죠. 부인이 수상하게 여겨서 가져오라 해서 풀어봤더니 여기에서의 부인 누구? 양부인 상서 어머니. 그 글이 품은 뜻이 흉악하여 참아보지 못할 바이러라. 아주 못된 이야기가 적혀있나 봐요. 필적이 산뜻하니 완연히 석씨의 글이라. 어머, 필기체를 위조한 거네. 크게 이상하게 여겨 다시 보니 그 언사의 흉함이 참아바로 보지 못할러라. 보통 평소에는 어떻게 저기 누구야 석씨 이렇게 못된 애가 아니었는데 뭐 이런 말을 썼었지. 양부인이 불을 가져다가 사르고 시녀들에게 당부하여 말하기를 너희들이 이 일을 누설할 즉 죽을 죄를 당하리라. 아주 굉장히 엄하게 좌우 시녀를 듣고 송구하여 입을 봉하되 홀로 개성이 요 나쁜 애는 누설치 못함을 조급해하고 아우 이거 소문나야 되는데 양부인은 이후 석씨와 자녀를 보나 내색하지 않더라. 양부인도 성격이 어때요? 굉장히 신중하죠. 내가 알고 있는 석씨는 그런 말할 아이가 아니야 라고 하면서 석씨를 둘째 며느리 석씨를 믿으니까 이렇게 행동을 할 수 있었던 거죠. 이렇게 음모가 어때요? 진행이 되지 않으면서 긴장이 조금은 이완되겠지. 근데 결국에는 그 계략이 성공했네. 석씨가 쫓겨난 후 이제 누구? 여씨 입장에서는 화씨만 쫓아내면 이 집에 상서의 부인은 나밖에 없어. 첫째 부인 화씨를 모함하려고 여씨가 요거 보세요. 여의계 용단을 먹고 화씨로 둔갑해 나타나자 바로 요것이 뭐예요? 음모를 꾸미고 있었을 때에 환상적 요소지. 사람이 약 먹는다고 변신을 한다고 전기적 요소다. 상서는 친누나 소씨, 의남매 윤씨, 석파를 불러 함께 실상을 밝히려 여씨의 신복을 찾는다. 시녀가 여씨 신복 미양이를 가리켜 말하더니 자 이 일하고 관련된 놈 누구야? 나와. 그랬는데 시녀 중에 하나가 미양이를 가리켜 상서가 미양을 잡아내어 엄하게 조사하더라. 미양이 혼비백산하여 사실대로 고하고 두 가지 약을 내어 들으니 요 두 가지 약 중에 하나가 여의계 용단이었겠지.
소씨 등이 다투어 보고 웃대. 하하하하하. 저 나쁜 년 내가 이럴 줄 알았다. 라면서 비웃음. 상서는 홀로 눈을 들어 보지 않으니 사악한 빛을 보지 않으려 함이다. 석파가 그중 회면단을 물에 풀어서 두 화씨에게 나누어 주니 진짜 화씨는 노기가 가득하여 뭐? 나 의심하는 거야? 화씨 입장에서는 완전히 열받겠지. 두 화씨에게 나눠주니 여기에선 두 화씨라고 했지만 진짜 화씨하고 약을 먹고 둔갑했었던 여씨 이게 이야기하는 거죠. 약을 먹더라도 부모님이 남긴 몸이 달리 되겠는가? 네가 굳이 내 얼굴이 되자고 하니 이 무슨 괴이한 생각으로 폐약을 떨려 하느뇨? 약을 먹는다고 부모가 주신 몸이 달라지냐? 먹으려면은 난 먹을 수가 있어. 하면서 약 먹는 데에 거리낌이 전혀 없어. 니년 두고 보자잉? 그랬더니 상서가 어지럽게 굴지를 말라. 진짜 화씨는 화면단을 마시되 용모가 변치 않더라. 상서가 또 여씨에게 권하니 자 이젠 네 차례다. 여씨가 먹지 않거늘 주저하고 있죠. 윤씨가 웃고 말하기를 아니 먹는 죄에 의심되도다. 저거 왜 못 먹지? 소씨가 나아가 우김질로 들이붓더라. 힘으로 그냥 목구멍에다가 약 밀어 넣었죠. 여씨가 마지못하여 먹으니 화씨가 변하여 여씨가 되는지라. 여기에서도 역시 어떻게 약 먹는다고 뿅 하고 사람이 다시 원래대로 되돌아오고 있고 여기도 바로 환상적 요소가 담겨져 있다. 이제 정체가 다 밝혀졌죠. 좌우 사람들이 박장대소하더라. 상서가 바야흐로 단정히 고쳐 앉으며 말하기를 군자가 있는 곳에 요사한 일이 없거늘 이 아우가 어질지 못하여 집안에 이런 변이 있으니 대장부되어 아내를 거느리지 못하여 이런 행동거지가 있으니 어찌 부끄럽지 않으리요. 집안 어수선하게 해서 부끄럽습니다. 석씨를 모함한 것도 여씨의 일이니 누님은 따져 물으시죠 라고 이야기를 하면서 결국엔 다 내 잘못이다 라면서 자신의 덕에 모자람에 대해 이야기를 하고 있죠. 바로 군자의 태도가 이런 거겠지. 군자로서의 태도를 보여주고 있다. 석파가 먼저 나서며 미양이를 붙들고 물으니 미양이 니년 일로와. 미양이가 당초부터 여씨가 개교를 꾸몄던 일들을 낱낱이 말하더라. 소씨 윤씨 두 사람이 웃으면서 말하기를 거봐 저 여씨 전혀 나쁜 년일 것 같다라고 평소에 내가 얘기했었지. 이제 보건대 당초 우리의 의심이 그르지 않았도다 라면서 이미 예전부터 여씨를 의심하고 있었어. 예전부터 여씨를 의심하고 있었던 거지. 석파가 몹시 좋아해 뛰면서 기쁨을 이기지 못하고 여씨는 부끄러움을 이기지 못해 움직이지 못하고 화씨는 꾸짖기를 마지 않더라. 이제 일이 아주 자연스럽게 잘 흘러가고 있죠. 날이 새어 취성전에 들어가서 취성전에 누가 살고 있었지? 양부인 살고 있었죠. 어젯밤의 일을 낱낱이 말했더라. 양부인이 놀라고 여씨를 불러 마루 아래에 굴리고 벌주니 가장 엄숙하여 언어명백하여 들으니 모골이 송연하더라. 우와, 엄청 위엄이 넘치는 분위기죠. 이에 여씨를 내치고 개성 미양 등을 엄히 다스리고 집안을 평정하더라 라면서 사건이 마무리가 되고 결국에 올바르게 일이 돌아가죠. 사필귀정 확인하시면 되겠지. 문제 자체는 어렵지 않으니 바로 들어갈게요. 첫 번째, 배경묘사 없고요. 인물의 성격 변화도 없죠. 1번 탈락. 독백을 반복하여서 독백하는 거 아까 저기 누구 개성이지. 개성이가 혼자서 독백했는데 반복하지도 않죠.
그렇다고 내적 갈등 해결되는 것도 아니었고, 과거와 현재 교차하지 않고 이 소설은 시간 순서대로 흘러가죠. 입체적 전개 아니고. 한 인물과 다른 인물들 간의 다면적 갈등 관계를 제시하고 있습니다. 그렇지. 누구? 한 인물, 여씨랑 다른 인물들, 여씨 이외에 그 외의 인물들. 그러니까 4번 정답. 두 공간에서의 일어나는 사건을 병렬적으로 배치하고 있지는 않죠. 한 집안에서 일어나는 일을 계속 얘기해 주니까. 그래서 18번의 답은 4번. 왼쪽으로 넘어가죠. 윗글의 내용에 대한 이해로 적절하지 않은 것은 내용상 OX 문제 맞아보는 거죠. 첫 번째 1번 석파는 누구? 아버지의 첩은 집안 사람들과 교류하며 집안일에 관여합니다. 그렇지. 집안 사람들 누구? 여씨하고도 이야기하고 둘째 석씨하고도 이야기를 하고 여씨가 문제 일으켰을 때 석파도 나와서 해결하고 해결 과정을 쳐다봤죠. 상서는 남의 말의 진위를 직접 확인하여 판단한다. 몇 번이나 본다 그랬지? 3번이나 보고서 판단했죠. 여씨는 상서의 책망에도 부끄러워하지 않는다? 아니, 얘 부끄러워했었어. 어느 부분이 있었을까? 상서가 책망을 했을 때 부끄러워했었던 부분, 그래도 쪽팔린 거는 알았었나 봐요 라는 부분이 오케이, 여기에 있죠. 기세가 엄숙하니 여씨가 크게 부끄러워하더라. 이 부분 내용이 있네. 그래서 19번의 답은 3번. 나머지는 왜 만나 또 살펴보러 갈게요. 양부인은 권위를 가지고 가족과 시녀들을 통솔한다. 마지막에 모골이 성연하더라 얘기했죠. 소씨는 여씨를 압박해서 의혹을 해소하려 한다. 아하, 못 먹는 거 보니까 죄가 의심되는 걸 이야기를 해줬죠. 맥락을 고려하여 기역과 니은을 이해한 내용으로 가장 적절한 것은 앞으로 넘어오면 기역. 아유, 후일은 그런 말 마세요. 석씨가 누구한테? 석파한테. 거기 여씨한테 가서 제 자랑하지 마세요. 니은. 여씨한테 물어보는 거죠. 상서가. 문안 후에 소부인의 운치가게 갔습니다 라면서 거짓말로 핑계대면서 이야기해주고 있네요. 그래서 20번에 가장 알맞은 말은 4번. 석파의 경솔함을 염려하는 거고, 그랬다가 여씨의 질투심을 자극하면 어떡해요. 니은은 너 어디 갔다 왔어? 상서의 의심을 피하기 위해 변명한 말이었죠. 그래서 맞는 답은 4번. 밑으로 내려오도록 하죠. 틀린 거 찾기죠. 여씨가 자신을 석씨와 견주고 양부인과 석씨를 이간질하려는 데에서 석씨와의 경쟁관계를 의식한 역시의 욕망이 음모에서 비롯되었다. 맞죠? 여씨가 꾸민 봉한 편지를 개성을 통해서 양부인에게 전해진 것은 상하관계. 그렇지. 여씨가 상, 개성이 하, 음모자와 조력자에 의해 긴장이 고조되는 거다. 그렇겠지. 이 편지 먹히면 어떡하지? 긴장되잖아. 그 글을 불사르고 시녀들의 누설을 금지했다. 양부인에 의해 음모의 실행이 저지되어 긴장이 일시적으로 이완된다. 그렇지. 착한 석씨 당하는 게 약간 미뤄졌죠. 화면단을 먹고 여씨가 본래 모습으로 돌아온다. 음모자가 여씨가 욕망의 실현을 위해 준비한 환상적 요소가 음모의 실체를 드러내는 도구로 작용을 했었다. 괜찮죠? 답은 5번인데 어디 틀렸나 봅시다. 상서는 금수의 행동, 짐승 같은 행동을 한 여씨를 교화하려 했지만 양부인은 어젯밤 일로 여씨를 내친 데서 처벌 방법을 두고 대립이 있음을 알 수가 있다. 여기에선 처벌 방법을 두고 대립하는 인물이 아무도 없지. 그래서 5번 틀린 얘기다. 수고했습니다.